여보, 오늘은 우리 함께 조용히 앉아서 옛날 얘기 좀 해볼까? 참, 명절날 시댁에서 있었던 그 일, 아직도 생생하구나. 설날 아침, 시댁 거실에 명절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 전 부치는 기름 냄새, 참기름 향, 떡국, 국물 냄새가 온 집안을 감싸고 있었지. 나는 부엌과 거실 오가며 상차림 준비하고 있었어. 손가락 끝이 뜨거운 그릇 옮기느라 벌겋게 부어 있었단다. 이연아, 떡국 좀 가져와. 시어머니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커다란 뚝배기 들어올렸지. 국물 가득 담긴 뚝배기가 생각보다 무거웠어. 양손으로 바닥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걸어갔어. 거실 입구 거의 다 왔을 때였어. 글쎄, 시어머니가 갑자기 뒤로 몸 돌리시더구나. 그 순간 팔꿈치가 내 손등을 스쳤어. 손에 힘이 풀렸지. 뚝배기가 앞으로 기울었어. 뜨거운 떡국이 하얀 국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어. 시어머니 새의 비단 한복 위로 바닥으로 주르륵 흘러내렸단다. 아, 내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셨어. 분홍빛 비단 한복 위로 하얀 국물이 번져가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어. 떡 몇 조각이 한복 치마 위에 그대로 붙어 있었지. 고의로 그랬지.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 내가 나 싫어하잖아.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아니에요, 어머님. 내가 실수로. 말을 끝맺기도 전에 식탁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어. 남편이었단다. 의자 박차고 벌떡 일어선 남편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 야, 엄마 옷이 얼마짜리대?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지. 너 일부러 엎었지. 나는 급하게 무릎 꿇고 앉았어. 앞치마 끝으로 바닥에 쏟아진 국물 닦으려 했지.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닿았지만 아픈 것도 느껴지지 않았어. 손이 떨렸단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끓여드릴게요. 됐어. 남편이 내 손목을 탁 쳤어. 순간 손목이 저리게 아팠지. 남편은 한 걸음 다가와 내 머리채를 움켜쥐었어. 굵은 손가락들이 머리카락 사이로 파고들었어. 이것 봐, 당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머리가 뒤로 꺾였단다. 남편이 머리채를 잡아당긴 거야. 목이 꺾이면서 천장이 보였어. 거실 조명이 눈을 찔렀지. 두피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 진짜 못 배워먹은 여자야. 명절날 엄마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편 목소리가 귀에서 울렸어.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단다. 그는 나를 거실 구석으로 끌고 갔어. 무릎이 바닥에 끌렸지. 떡국 국물이 묻은 바닥에 무릎이 쓸렸어. 아파요.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어. 시어머니는 그저 한복 털어내며 한숨만 쉬고 계셨어. 시아버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어. 아무도 말리지 않았단다. 남편은 나를 놓아주고 나서 침 뱉듯 말했어. 이따가 설거지 다 하고 엄마한테 사과드려 제대로.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떡 조각들을 바라봤어. 하얀 떡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지. 숨 쉬려고 해도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어. 이 집에서 보낸 1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단다. 결혼 첫 명절, 나는 웃으면서 음식 날랐어. 둘째 명절엔 말없이 일만 했지. 다섯째 해쯤엔 아이 없고 명절 준비했어. 그리고 오늘 10년째 명절. 이제는 머리채 잡혀 끌려다니는 며느리가 되어 있었어. 초등학교 3학년 된 딸 하늘이는 방에서 혼자 만화책 보고 있었단다. 이 결혼 끝낼게요. 내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 남편은 비웃듯 코웃음 쳤지.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겠습니다. 이번엔 또렷하게 말했어.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단다. 남편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 너 미쳤어? 나는 벌떡 일어났어. 무릎에 묻은 국물이 축축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지. 뒷걸음질 치며 현관 쪽으로 갔어. 이 집 다시는 안 올 겁니다. 남편이 손 뻗었지만 나는 현관문 박차고 나갔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어. 슬리퍼 질질 끌며 계단 내려갔지. 뒤에서 남편 욕설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 숨이 가빴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단다. 박 아침 공기가 뺨을 때렸어. 하지만 그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정신을 깨우는 것 같았지. 나는 아파트 단지 벗어나 큰 길로 나왔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 핸드폰도 지갑도 없었지. 모두 시댁 안방에 두고 온 거야. 1시간쯤 걸었을까? 발이 아팠어. 슬리퍼 끈이 끊어져 한쪽은 질질 끌고 다녔단다. 어느 골목 구석에 작은 분식집이 보였어.
불은 꺼져 있었지만 처마 밑에서 잠시 쉬고 싶었지. 쪼그리고 앉아 무릎 꿇어 안았어. 그제야 눈물이 났어.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단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져 내렸어. 29살에 결혼해서 39살이 된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온 걸까? 딸에게 이런 엄마 모습만 보여준 10년이었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발소리가 들렸어. 고개 들자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어. 단정한 코트 입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지. 그녀는 나를 한참 내려다보더니 조용히 물었어. 명절 음식 냄새가 나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 그저 고개 숙였지. 여자는 옆에 쪼그려 앉았어. 딸 같아서 그냥 못 지나가겠네.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 이 여자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인지 마음이 무너졌단다. 일단 따뜻한 데 가시죠. 발 다치겠어요. 여자가 내 팔 붙들어 일으켜 세웠어.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지. 그녀 손은 따뜻했어.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단다. 여자는 나를 근처 응급실로 데려갔어. 형광등 불빛 아래 보니 내 손목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 두피도 따갑게 아팠지. 간호사가 소독약 바르며 작게 한숨 쉬었어. 진료 끝나자 의사가 진단서 건네줬어. 두피 열상, 손목 타박상이라고 적혀 있었단다. 여자가 진단서 받아들고 조용히 말했어. 이 서류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필요할 겁니다. 나는 고개 끄덕였어. 병원 나오자 여자는 택시 불렀어. 택시 안에서 여자가 자신 소개했어. 강이라고 했지. 회장님이라고들 부른다고 했어. 부동산 몇 개, 병원 하나 운영한다고 했단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 택시는 강남 어느 호텔 앞에 멈췄어. 로비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지. 나는 슬리퍼 끌고 있는 내 모습이 초라했어. 엘리베이터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 넓은 스위트룸이 나타났단다.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 강희는 침대 옆 테이블에 명함 2장 놓았어. 이혼 전문 변호사 김희설, 호텔 직원 정세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 강희가 설명했어. 이설 씨는 자신이 아는 변호사라고 했어. 세봄이는 호텔 직원이라고 했단다. 나는 명함 들여다봤어. 손이 떨렸지. 강희는 내 눈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 진짜 끝낼 거예요? 나는 고개 끄덕였어. 강희는 작은 미소 지었어. 그럼 내 방식으로 도와줄게요. 세상엔 내 말 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하니까. 강희가 나가려는 순간 나는 급하게 물었어. 왜 저를 도와주시냐고. 강희는 문손잡이 잡은 채 멈춰섰어. 잠시 침묵이 흘렀지. 자신도 옛날에 명절상에서 도망쳤다고 했어. 증거가 없어서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했단다. 그래서 이런 여자 보면 도와줘요. 그게 내 복수예요. 문이 닫혔어. 나는 혼자 남은 방 안에서 명함 다시 들여다봤어. 낯선 이름들이었지만 왠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지. 다음 날 아침 노크 소리에 눈 떴어. 문 열자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 죽 한 그릇 들고 있었지. 정세봄이었어. 언니 오늘은 밥 꼭 드세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 밥 먹으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린 적이 없었단다. 세봄은 내 손 꼭 잡았어. 혼자 두지 않겠다고 했지. 나는 죽 한 숟가락 떴어. 따뜻한 죽이 목으로 넘어갔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차려준 밥 먹는 기분이었단다. 세봄은 조용히 말했어. 회장님이 오후에 변호사님이랑 오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창밖 바라봤어. 서울 하늘은 맑았지. 어제까지만 해도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길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았어. 오후 3시쯤 강희가 다시 왔어. 옆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있었어. 검은색 정장 입고 서류 가방 들고 있었지. 김설 변호사였어. 어제 응급실 사진이랑 진단서 잘 받으셨죠? 그게 시작입니다. 이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함도 있었어. 이설은 서류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 이혼 절차, 필요한 증거, 재산 분할을 차근차근 설명했지. 강희가 조용히 말했어. 가난한 여자는 진실을 증명해야만 말이 통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 옆엔 강희가 있었고 이설이 있었고 세봄이 있었지. 나는 처음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명함 다시 꺼내 들여다봤어. 이제 정말로 시작해야 할 시간이야. 이설은 응급실 사진과 진단서를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정리하며 천천히 말했어. 이건 단순 폭력이 아닙니다. 반복 학대예요.
그녀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 나는 서류 하나하나 바라봤어. 내 손목에 난 보랏빛 멍사진, 두피 열상이라고 적힌 진단서. 10년 동안 맞으면서도 한 번도 병원에 간 적 없었어. 증거 남긴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 그저 참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 강희가 서류 천천히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 가난한 여자는 진실을 증명해야만 말이 통하죠. 그 말이 가슴 깊이 꽂혔어. 맞다고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던 10년이었지. 친정어머니께 전화로 하소연했을 때도 그냥 참으라고 하셨어. 시집살이 다 그런 거라고 하셨지. 이제는 달랐어. 증거가 있었어. 사진이 있었어. 진단서가 있었단다. 이설이 노트북 열어 화면 보여주며 설명했어. 이혼 절차, 필요한 증거,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이었지. 화면은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 이설이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설명했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추가 증거 확보입니다. 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해요. 강희가 덧붙였어. 시댁에 있는 부동산 서류, 통장 사본 같은 거요. 남편이 비밀번호 바꾸기 전에 움직여야 해요. 나는 손이 떨렸어. 다시 그 집에 간다는 게 무서웠지. 남편을 마주칠까봐 두려웠어. 또 머리채 잡힐까봐 온몸이 경직됐어. 숨 깊게 들이마셨지만 가슴이 답답했단다. 세봄이 내 손 꼭 잡았어. 따뜻한 손이었지. 언니, 우리가 같이 가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강희도 고개 끄덕였어. 혼자 안 보내요. 우리 넷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말에 조금 용기가 났어.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지. 이설이 가방에서 녹음기 꺼내 보여줬어.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준비했어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우리는 오후 2시에 출발하기로 했어. 남편이 회사에 있을 시간이야. 시어머니만 집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 이설이 동료 변호사에게 연락해뒀어. 출발 전 세봄이 나를 위해 점심 차려줬어. 간단한 샌드위치와 따뜻한 차였지.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 강희가 말했어. 조금이라도 드세요. 힘내야 해요. 억지로 몇 입 먹었어. 차 마시니 목이 조금 풀렸지. 시계를 봤어. 1시 50분이었어. 이제 출발할 시간이야. 우리는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 강희의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지. 나는 뒷좌석에 앉았어. 세봄이 옆에 앉았어. 이설은 조수석에 앉았지. 강희가 시동 걸었어.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 주차장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지. 차는 조용했어. 라디오도 틀지 않았어. 나는 창밖 멍하니 바라봤어. 거리엔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 평범한 오후였지. 하지만 내겐 인생이 바뀌는 날이었어. 10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 예식장에서 하얀 드레스 입고 웃었지. 남편도 웃고 있었어. 하객들이 축하해줬어. 행복할 줄 알았단다. 신혼여행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내 손 잡았어. 따뜻했지. 언제부터 차가워진 걸까? 언니 괜찮아요? 세봄 목소리에 정신 차렸어. 나는 고개 끄덕였어.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 나오지 않았지. 세봄이 내 손 다시 잡았어.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어. 익숙한 길이었지. 명절 때마다 이 길 달렸어. 차 트렁크엔 음식 가득했었지. 시댁에서 칭찬받으려고 정성껏 준비했어. 하지만 늘 뭔가 부족하다는 소리만 들었단다. 30분쯤 달렸을까? 익숙한 아파트 단지가 보이기 시작했어. 가슴이 두근거렸어. 손에 땀 났지. 강희가 아파트 앞 주차장에 차 세웠어. 시동 끄자 고요해졌어. 이설이 뒤돌아보며 말했어. 준비되셨어요? 천천히 가도 돼요. 나는 심호흡했어. 1번, 2번, 3번. 가방 챙겼어. 차 문 열었지. 시댁 아파트가 눈앞에 있었어. 10년을 살았던 곳이었지. 하지만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어. 자, 가요. 강의 목소리가 들렸어. 우리는 나란히 걸어 아파트 입구로 향했어. 내 다리가 떨렸어. 하지만 멈추지 않았지. 옆엔 강희가 있었고 이설이 있었고 세봄이 있었어. 이제 시작이야. 엘리베이터 올라갔어. 1층, 2층, 3층. 숫자 바뀔 때마다 심장이 쿵쾅쾅거렸어. 강희가 옆에서 내 팔 가볍게 잡아줬어. 8층에서 멈췄어. 문 열렸지. 익숙한 복도였어. 10년 동안 수없이 걸었던 길이었지. 초인종 눌렀어. 손가락 떨렸어. 몇 초 지났어. 문 열렸지.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 나보자 눈빛 차갑게 변했어. 뭐하러 왔어? 이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명함 건넸어.
안녕하세요. 김희설 변호사입니다. 이현 씨의 법적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 손이 멈칫했어. 명함 받지 않았지. 얼굴 창백해졌어. 변호사라는 단어가 공기를 얼렸어.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 시어머니가 막지 못했지. 거실 들어서자마자 냄새 났어. 상한 음식 냄새였어. 식탁엔 그날 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 깨진 접시 파편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지. 떡국 국물 자국이 마르지 않고 남아 있었어.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어. 치우고 가라고 했잖아. 내일이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예전 같았으면 바로 무릎 꿇고 닦았을 거야. 미안하다고 빌었을 거야.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어. 이설이 차분하게 말했어.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필요한 서류 확보하러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뭔가 말하려다 입 다물었어. 휴대폰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 걸기 시작했지. 아마 남편에게 연락하는 것 같았어. 빨리 와. 지금 당장 변호사 데리고 왔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 우리는 시간이 없었지. 강희가 조용히 말했어. 서둘러요. 각자 맡은 곳으로. 우리는 방마다 흩어졌어. 강희는 안방으로, 세봄은 서재로, 이설과 나는 작은 방으로 향했지. 작은 방은 10년 동안 내가 명절마다 청소했던 곳이었어. 구석구석 다 알고 있었지. 이설이 금고 찾아냈어. 나는 방 안 둘러봤어. 뭔가 이상했어. 금고 옆 장판이 살짝 들떠 있었지. 예전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았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판 들춰봤어. 먼지가 확 올라왔어. 코가 간질거렸지. 제기가 나올 뻔했지만 참았어. 그 밑에 무언가 보였어. 낡은 나무 상자였지. 손바닥 2개 크기 정도였어. 상자 표면엔 긁힌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 손으로 먼지 닦아냈어. 글씨가 보였어. 힘들었지만 읽을 수 있었지. 아버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 이게 내 친정아버지를 말하는 건가? 왜 여기에 아버지 이름 적힌 상자가 있는 걸까? 상자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어. 생각보다 가벼웠지. 흔들어 보니 안에서 종이 소리 났어. 편지일까? 서류일까? 열어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어. 이설 씨, 이것 좀 봐요. 이설이 다가왔어. 상자 보더니 눈 커졌어.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사진 찍고 가져가요. 핸드폰 꺼내 사진 찍었어. 여러 각도에서 찍었지. 상자 전체, 아버지라고 쓰인 부분, 장판 밑에 놓였던 모습까지. 그리고 상자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 서재에서 세봄이 작은 소리로 불렀어. 언니들 여기요. 달려가 보니 세봄이 서류 뭉치 들고 있었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었지. 이 집 아파트 서류였어. 세봄은 계속해서 서랍 뒤졌어. 통장 사본도 여러 장 나왔지. 이설이 하나하나 사진 찍었어. 강희는 안방에서 금고 열었어. 비밀번호는 시어머니 생일이었지. 나는 알고 있었어. 명절 때마다 세뱃돈 봉투 금고에서 꺼내는 거 봤거든. 금고 안엔 도장과 통장이 여러 개 있었어. 강희는 차분하게 사진 찍었지.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더 커졌어. 지금 다 뒤지고 있어. 빨리 와. 우리는 더 서둘러야 했어. 이설이 노트에 뭔가 열심히 적고 있었어. 어떤 방에서, 어떤 위치에서 무엇 발견했는지 기록하는 것 같았지. 시간과 상황 정확히 적었어. 강희가 손짓으로 신호 보냈어. 이제 나가자는 의미였지. 우리는 각자 챙긴 것들 가방에 넣고 거실로 나왔어. 시어머니가 우리 앞 가로막았어. 뭘 가져간 거야? 다 보여줘. 이설이 침착하게 대답했어.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의 사본입니다. 원본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뭔가 더 말하려다 입 다물었어. 우리는 현관문 나섰어. 시어머니가 문 쾅 닫았어. 복도에 쾅 소리 울렸지.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순간 비로소 숨 쉴 수 있었어. 나는 벽에 기댔어. 다리에 힘이 풀렸지. 세봄이 내 팔 붙잡아줬어. 언니 정말 잘하셨어요. 그 말에 눈물 났어. 참았지. 아직 울 때가 아니었어. 엘리베이터 1층에 도착했어. 문 열렸지.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 불었어. 하지만 그 바람이 상쾌했어. 숨 편하게 쉬어졌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택시 한 대가 천천히 우리 옆에 섰어. 창문 내려갔어. 택시기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 이 집 바람 좀 쐬야겠네요. 문달구라는 이름표가 보였어.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지. 아까 댁에서 나오시는 거 봤어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낯선 사람의 응원이었지만 가슴 따뜻해졌어.
나는 고개 숙여 인사했어.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고마웠지. 달구는 손 흔들며 천천히 떠났어. 차에 올라탔어. 강희가 시동 걸었어. 나는 뒷좌석에서 가방 열었어. 나무 상자 그대로 있었지. 손으로 만져봤어. 차가운 나무 표면이 손끝에 닿았어.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왜 숨겨져 있었을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복수를 실감했어. 증거를 손에 쥐었지. 이제 진짜 시작이야. 호텔 방으로 돌아온 나는 나무 상자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 강희와 이설, 세봄이 둘러앉았어. 모두 숨죽이며 상자 바라봤지. 나는 천천히 뚜껑 열었어. 삐걱 소리 났어. 오래된 나무 냄새 났지. 안에는 누렇게 바른 편지 몇 장이 있었어. 그리고 은행이체 증빙서가 있었단다. 편지 꺼내 펼쳤어. 아버지 필체였어.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글씨였지. 손 떨렸어. 글자 흔들려 보였어. 편지 읽기 시작했어. 첫 줄부터 눈물 났지. 아버지는 시댁 아파트 구입 자금을 보냈다고 적혀 있었어. 시아버지 명의로 집 샀지만 실제 돈은 내 친정에서 나간 거였어. 2억 5천만 원이었지. 이체 증빙서가 그 증거였어. 날짜는 2015년 3월 12일이었어. 내가 결혼하기 한 달 전이야. 김희설이 증빙서 자세히 살펴봤어. 눈 크게 떴지. 이건 완벽한 증거예요. 재산분할 소송에서 결정적이에요. 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내 어깨에 가만히 두드렸지. 그 손길이 따뜻했어. 나는 편지 계속 읽었어. 아버지는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 우리 딸 행복하게 살아라. 이 돈으로 평생 편하게 살아라. 눈물 멈추지 않았어. 아버지 목매어 더 이상 말 나오지 않았지. 세봄이 내 손 꼭 잡았어. 나는 울었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지.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 강희가 내 등 쓰다듬어줬어. 한참 울고 나니 마음 조금 가라앉았어. 이설이 서류 정리하며 말했어. 일단 이 증빙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은행 문의해서 추가 자료 받아야 해요. 다음 날 이설은 은행에 연락했어. 하지만 10년 전 거래라 자세한 내역 받기 어렵다고 했어. 실망했지. 그런데 이틀 후 이설에게 전화 왔어. 이연 씨,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급하게 이설 사무실로 갔어. 강희도 함께 갔지. 이설 표정 밝았어. 뭔가 좋은 소식인 것 같았어. 익명 제보 들어왔어요. 이설이 서류 보여줬어. 은행 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양심 선언한 거였어. 그 계좌 거래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 제보한 거야. 그 계좌요. 사실 명의자 자금 아니라 배우자 쪽 친정 자금이었습니다. 당시 내가 담당 직원이었는데 퇴직 후에야 이런 사실 알려드릴 수 있게 됐네요. 제보 내용 구체적이었어. 입금 시기, 금액, 출처까지 정확했지. 이설이 자금 흐름표 보여줬어. 복잡한 표였지만 이설이 설명해줬어. 내 친정에서 나간 돈이 어떻게 시댁으로 흘러갔는지 한눈에 보였어. 강희가 표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 길이 예쁘네요. 그 말 묘하게 들렸지. 강희는 금융 시스템 너무 잘 알고 있었어. 자금 흐름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았어. 나는 묘한 의심 들었어. 이 사람 단순한 부자가 아닌데 하지만 묻지 않았지. 지금은 질문할 때가 아니었어. 며칠 후 제보 들어왔어. 이번엔 시댁 근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왔어. 당시 아파트 매매 중개했던 사람이었지. 그 사람도 퇴직 후 연락해 온 거야. 당시 계약서에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매수인 명의는 시아버지였지만 실제 자금 출처는 따로 기재돼 있었거든요. 이설은 그 사람 직접 만나 진술서 받았어. 공증까지 받았지. 증거 점점 쌓여갔어. 나는 신기했어.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 좋게 제보 들어오는 걸까? 어느 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생각했어. 강희에 대한 의심 커졌지. 처음 만난 날부터 너무 완벽했어. 병원, 호텔, 변호사 모든 게 준비돼 있었어. 익명 제보들도 너무 타이밍 좋았지. 혹시 강희가 뒤에서 뭔가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강희와 단둘이 커피 마셨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 회장님, 혹시 제보들이 강희가 커피잔 내려놓으며 나를 바라봤어. 눈빛 깊었지. 한참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어. 알고 싶어요. 진실을. 나는 고개 끄덕였어. 강희가 작게 한숨 쉬었어. 제보는 자연스럽게 온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제보할 수 있도록 길 만들어준 건 저예요. 내 예상이 맞았어. 강희는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지. 하지만 화나지 않았어.
오히려 고마웠어.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강의 눈빛 흔들렸어. 목소리도 조금 떨렸지. 나도 옛날에 명절상에서 도망쳤어요. 증거 없어서 아무도 내 말 안 믿었죠. 그녀 손 살짝 떨렸어. 커피잔 꽉 쥐고 있었지. 돈 많이 벌었어요. 권력도 생겼어요. 하지만 그때 그 기억은 안 지워지더라고요. 강희는 창밖 바라봤어. 눈가 촉촉해 보였어. 그래서 이런 여자 보면 도와줘요. 내가 받지 못한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게 내 복수이자 내 치유예요. 그 순간 나는 강희를 완전히 이해했어. 그녀도 나와 같은 아픔 겪었어. 그 아픔을 다른 사람 돕는 힘으로 바꾼 거야. 나는 강희의 손 잡았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희가 내 손 꼭 잡아줬어. 우리는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어. 창밖으로 햇살 비쳤어. 따뜻했지. 이설이 전화 걸어왔어. 법원에 제출할 서류 모두 준비됐다고 했어. 이제 정말로 시작할 시간이야. 그날 오후 우리는 법원으로 향했어. 이혼 소송 서류 제출했어.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냈지. 아버지 편지와 이체 증빙서, 익명 제보들 모든 증거 첨부했어. 접수증 받는 순간 내 손 떨렸어. 이제 돌아갈 수 없었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 법원 나오는 길 하늘 맑았어. 바람 불었어. 머리카락 흩날렸지. 아무도 내 머리채 잡지 않았어. 자유로웠어. 이제 진짜 싸움 시작됐어. 법원 소송 제기한 지 일주일 지났어. 시댁에서는 반격 시작했어. 먼저 움직인 건 시아버지였어. 그는 강남 건물에 근저당 설정하려 했어. 재산 빼돌리려는 거야. 이설이 그 사실 알아냈어. 급하게 법원에 가처분 신청 냈어.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었지. 우리는 밤새워 서류 준비했어. 강희가 커피 계속 내왔어. 세범은 프린터 앞에서 서류 정리했지. 이거 안 되면 건물 잃어요. 빨리 해야 해요. 이설 목소리 다급했어. 우리는 새벽 4시까지 작업했어. 아침 9시에 법원문 열리자마자 신청서 냈어. 접수 직원이 서류 받으며 말했어. 긴급 사안이니 빨리 검토하겠습니다. 이틀 기다렸어. 불안했지. 밤에 잠 오지 않았어. 창밖만 바라봤어. 강희가 옆에 앉아 있었어. 말없이 함께 밤 지새웠지. 드디어 법원에서 연락 왔어. 가처분 인용 결정 났어. 시아버지는 더 이상 건물 처분할 수 없게 됐어. 이설이 환하게 웃었어. 이겼어요. 첫 승리예요. 나는 안도의 한숨 쉬었어. 하지만 기쁨 오래가지 않았어. 그날 오후 세범이 핸드폰 들고 황급히 들어왔어. 얼굴 창백했지. 언니 이거 봐야 할 것 같아요. 세범이 보여준 건 인스타그램 게시물이었어. 시누이 제인이 올린 글이었지. 사진은 시어머니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어. 글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 엄마 병원비도 안 내는 불효자 며느리 1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배신하네요. 법으로 괴롭히고 재산 빼앗으려 하네요. 댓글 수백 개 달려 있었어. 대부분 나 비난하는 내용이었지. 손 떨렸어. 핸드폰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고소하다니. 요즘 젊은 애들은 효도 뭔지도 모르나 봐. 시집살이 힘든 거 누가 모르나. 참고 사는 거지. 비난 쏟아졌어. 나는 핸드폰 내려놓았어. 숨 막혔어. 가슴 답답했지. 세범이 내 손 잡았어. 언니 이 사람들은 진실 몰라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신경 쓰였어. 밤새 잠 이루지 못했지. 다음날 아침 더 많은 게시물 올라왔어. 시누이는 계속 글 올렸어. 내 얼굴 사진까지 올렸지. 익명 댓글들이나 공격했어. 강희가 내 방으로 들어왔어.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지. 강희가 조용히 물었어. 괜찮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 괜찮지 않았지. 강희가 침대 옆에 앉았어. 여론전이 시작됐어요. 시댁이 여론 이용해서 당신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강희의 목소리 차분했어.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요. 지금은 힘들지만 버티세요.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 말에 조금 힘났어. 하지만 여전히 힘들었지. SNS 열 때마다 비난 쏟아졌어. 나는 핸드폰 끄기로 했어. 며칠간 연락 끊었지. 그 사이 이설은 법정 준비했어. 첫 변론 기일 잡혔어. 2025년 4월 15일 오전 10시였지. 이틀 남았어. 이설이 변론 준비 도와줬어. 법정에서는 감정 드러내지 마세요. 침착하게 사실만 이야기하세요. 나는 고개 끄덕였어. 하지만 불안했지. 남편 마주한다는 게 두려웠어.
변론 전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어. 내일이면 법정에 서야 했지. 남편과 시부모님 마주해야 했어. 손 계속 떨렸어. 강희가 방 들어왔어. 따뜻한 차 한 잔 내밀었어. 마시고 좀 쉬어요. 내일 컨디션 중요해요. 차 마셨어. 캐모마일 향 났지. 마음 조금 가라앉았어. 강희가 말했어.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함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용기 났어. 나는 눈 감았어. 천천히 숨 쉬었지. 어느새 잠들었어. 다음 날 아침 법원으로 향했어. 강희, 이설, 세봄이 함께였어. 법원 건물 웅장했어. 계단 올라갔어.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느껴졌지. 법정 앞 도착했어. 문 너머로 남편 목소리 들렸어. 변호사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 심호흡했어. 이설이 내 어깨 두드렸어. 준비됐어요? 나는 고개 끄덕였어. 문 열렸어. 들어갔지. 법정은 생각보다 좁았어. 남편 앉아 있었어. 시부모님도 함께였지. 그들은 나 째려봤어. 차가운 시선이었어. 나는 내 자리에 앉았어. 판사 들어왔어. 모두 일어났지. 재판 시작됐어. 판사가 사건 번호 불렀어. 이설이 일어나 변론 시작했어. 피고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입증하는 증거 제출합니다. 스크린에 사진들 떴어. 내 손목, 멍, 두피, 열상 사진, 진단서도 화면에 나타났어. 남편 측 변호사 일어났어. 이것은 일상적인 부부 싸움일 뿐입니다. 과장된 주장입니다. 이설이 다시 일어났어. 10년간의 반복적 학대입니다. 단순 부부 싸움이 아닙니다. 변론 계속됐어. 남편 측에서는 내가 집안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 시어머니 학대했다고도 했지. 거짓말이었어. 하지만 그들은 당당했어. 내 차례 왔어. 증인석에 섰어. 선서했지. 판사가 질문했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천천히 말했어. 명절날 떡국 쏟은 일, 머리채 잡혔던 일, 10년간 폭력 이야기했어. 목소리 떨렸어. 하지만 멈추지 않았지. 남편 측 변호사 반대 신문했어. 당신이 먼저 도발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어머니께 불효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질문 계속됐어. 나는 하나하나 대답했어. 땀났어. 손 떨렸지. 하지만 버텼어. 재산분할 이야기 나왔어. 이설이 아버지 편지와 이체 증빙서 제출했어. 스크린에 서류 떴어. 남편 측 당황하는 모습 보였어. 그들은 그 서류 존재 몰랐던 거야. 판사가 서류 자세히 봤어. 표정 진지해졌지. 시아버지 측 변호사 항변했어. 이 서류 진위 확인해야 합니다. 이설이 대답했어. 은행 직원 증언과 부동산 중개인 진술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고개 끄덕였어. 첫 변론 그렇게 끝났어. 다음 기일 한 달 후로 잡혔지. 법정 나왔어. 다리에 힘 풀렸어. 세봄이 부축해줬어. 언니 정말 잘하셨어요. 강희가 말했어. 이제 시작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 눈부셨어. 숨 편하게 쉬어졌어. 첫 관문 넘었어. 아직 갈 길 멀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진실은 결국 이긴다고 믿었어. 첫 변론. 끝난 날 밤 나는 호텔 방에서 나무 상자 다시 꺼냈어. 아버지 편지 펼쳐들었어. 읽고 또 읽었어. 글자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어. 눈물 났지. 아버지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돈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라고. 딸이 시집가서 고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10년 동안 불행했지. 아버지 바람과 정반대 삶 살았어. 이설이 편지와 증빙서 자세히 분석했어. 이체 날짜 2015년 3월 12일이었어. 금액 2억 5천만 원이었지. 받는 사람 시아버지였어. 하지만 통장 메모란에 특이한 문구 적혀 있었어. 신부 측 주택 자금. 이설이 형광펜으로 그 부분 강조했어. 이게 핵심이에요. 명백히 당신 친정 돈이라는 증거예요. 강희도 서류 오랫동안 살펴봤어. 돋보기 꺼내 세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 끄덕였어. 이걸로 끝났어요. 완벽한 증거예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했어. 상대 측에서 어떻게든 반박할 것 같았어. 거짓 증인 내세울 수도 있었지. 이설이 내 걱정 알아챘는지 차분하게 말했어.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 더 많은 증인이 있어요. 진실은 거짓 이겨요. 다음 날 아침 이설은 당시 은행 직원 만났어. 그 직원은 이미 5년 전에 퇴직한 상태였지. 하지만 그날 거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 특별한 거래였기 때문이라고 했어.
그날 신부 아버지께서 직접 오셨어요. 딸 결혼 자금이라고 하셨죠. 평생 모은 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은행 직원 목소리 떨렸어. 그날 감동 아직도 기억하는 것 같았지. 아버지 표정 아직도 기억나요. 기쁘면서도 슬퍼 보이셨어요. 딸 시집 보내는 아버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설이 진술서 받았어. 공증도 받았지. 증거 점점 탄탄해졌어. 나는 조금씩 희망 느꼈어. 일주일 후 부동산 중개인도 만났어. 그 사람은 당시 아파트 매매 중개했던 사람이었지. 60대쯤 되어 보였어. 그는 차분하게 말했어. 계약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매수인 명의는 시아버지지만 자금 출처에 신부 측 친정이라고 명시돼 있었거든요. 이설이 당시 계약서 사본 요청했어. 중개인은 사무실 참고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파일 찾아냈어. 먼지 두껍게 쌓인 서류 처리였지. 내 제기가 나올 뻔했어. 그 안에 계약서 있었어. 누렇게 변색된 종이였어. 자금 출처에 정말로 신부 측 친정이라고 적혀 있었지. 이거 복사해도 될까요? 이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 중개인은 흔쾌히 허락했어. 가져가세요. 정의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도와야죠.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참 안타깝네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서류 정리했어. 강희가 큰 종이에 타임라인 그렸어. 2015년 3월 12일 이체, 3월 25일 계약, 4월 10일 등기. 모든 날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 퍼즐 조각들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지. 이설이 만족스럽게 고개 끄덕였어. 이제 반박할 수 없어요. 완벽해요. 하지만 그날 밤 강희는 유난히 조용했어.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 바라보고 있었지. 불빛들 반짝이고 있었어. 나는 다가가 물었어. 무슨 생각하세요? 강희가 천천히 돌아섰어. 눈가 붉어 보였어. 울었던 것 같았지. 나도 옛날에 명절상에서 도망쳤다고 했죠. 나는 고개 끄덕였어. 강희가 계속 말했어. 목소리 평소와 달리 작았어. 그때 나도 증거 있었어요. 멍사진, 병원 기록 다 있었어요. 강의 목소리 떨렸어.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여자가 과장한다고 했어요. 돈 뜯어내려고 거짓말한다고 했죠. 그녀 손 살짝 떨렸어. 주먹 꽉 쥐고 있었지.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어. 변호사도 제대로 못 구했어요. 돈 없었거든요. 법정에서 혼자 싸웠어요. 혼자서요. 강희 눈에서 눈물 흘렀어. 처음 보는 모습이었지. 항상 강하고 당당했던 강희가 울고 있었어. 결국 졌어요. 이혼은 했지만 재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오히려 빚만 떠났죠. 3천만 원이나. 나는 강희 손 잡았어. 말없이 안아줬어. 강희가 내 어깨에 얼굴 묻었어. 한참 그렇게 있었지.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어. 그래서 사업 시작했어요. 돈 벌기로 했어요. 권력 가지기로 했어요. 강희가 고개 들었어. 눈물 손등으로 닦았어. 자신은 무력한 여자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나 같은 여자들 돕기로 했죠. 그 순간 나는 강희의 모든 걸 이해했어. 왜 나를 도와주는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구하고 있었던 거야. 나를 통해서 15년 전 법정에서 혼자 울던 자신을 구하고 있었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 목소리도 떨렸어. 강희가 내 손 꼭 잡았어. 따뜻했지. 당신은 이겨야 해요. 꼭 이겨야 해요. 나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우리는 서로 깊이 이해했어. 같은 아픔 겪은 두 여자였지. 하나는 과거에 졌고 하나는 현재 싸우고 있었어. 며칠 후 두 번째 변론기일 왔어. 2025년 5월 20일이었지. 나는 다시 법정에 섰어. 이번엔 덜 떨렸어. 강의 이야기 듣고 나니 용기 생겼지. 그녀를 위해서라도 이겨야 한다는 생각 들었어. 이설이 새로운 증거들 차례로 제출했어. 은행 직원 진술서, 부동산 계약서 사본, 중개인 증언. 하나씩 스크린에 떴어. 남편 측 변호사 얼굴 점점 굳어졌어. 시아버지도 당황한 표정이었지. 시어머니는 고개 숙였어. 판사가 서류 꼼꼼히 살펴봤어. 오래 걸렸어. 10분도 넘게 걸린 것 같았지. 법정 고요했어.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 마침내 판사 입 열었어. 이 증거들 보면 원고 주장 상당히 타당해 보입니다. 피고 측에서 반박할 증거 있습니까? 남편 측 변호사 천천히 일어났어. 하지만 말 잇지 못했지. 잠시 뜸 들이더니 어렵게 말했어. 시간 주십시오. 확인 필요합니다. 판사가 고개 끄덕였어.
다음 기일까지 피고 측 입장 명확히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재판 끝났어. 법정 나오는데 다리에 힘 들어갔어. 이전과 완전히 달랐지. 이설이 환하게 웃었어.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강희가 내 어깨 두드렸어. 눈가 촉촉했어.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세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 언니, 이제 끝이 보여요. 우리는 법원 나왔어. 5월 햇살 따뜻했어. 바람 불었지. 머리카락 흩날렸어. 나는 하늘 올려다봤어.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 아버지가 보고 계신 것 같았지. 아버지, 이제 곧 끝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마음속으로 말했어. 눈물 났어.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 아니었어. 희망의 눈물이었지. 그날 밤 나는 아버지 편지 다시 읽었어. 마지막 문장 눈에 들어왔어. 우리 딸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편지 가슴에 안았어. 네, 아버지, 이제 행복하게 살게요. 꼭 그렇게 할게요. 다짐했어. 이 싸움 끝나면 정말로 행복하게 살겠다고,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강희처럼 다른 사람 돕는 삶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잠들었어.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지. 세 번째 변론 기일 다가왔어. 2025년 6월 10일이었지. 이번엔 특별한 증인이 있었어. 바로 내 딸 하늘이었어. 10살 된 하늘이가 법정에 서기로 했지. 처음엔 강하게 반대했어. 아이에게 너무 큰 짐이라고 생각했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었어. 하지만 하늘이가 먼저 말했어. 일주일 전이었지. 하늘이는 호텔방에서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조용히 말했어. 숙제하다가 갑자기 연필 내려놓고 말했지. 엄마, 나도 법정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 하늘이 표정 진지했어. 평소 밝은 모습과 완전히 달랐지. 하늘아, 그건 너무 힘든 일이야. 법정은 무서운 곳이야. 하늘이가 고개 천천히 저었어. 아니에요. 나도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말에 가슴 먹먹해졌어. 하늘이가 계속 말했어.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지. 새벽에 엄마 우는 소리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화장실에서도 울었잖아요. 눈물 났어. 하늘이가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숨기려 했던 모든 걸. 밤마다 베개 물고 울던 것도, 화장실 들어가 소리 없이 울던 것도. 하늘이가 내 손 잡았어. 작고 따뜻한 손이었지. 엄마 편 되고 싶어요. 진실 말하고 싶어요. 나도 용기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나는 한참 고민했어. 이설과 강희와도 여러 번 상의했지. 세봄도 의견 냈어. 결국 하늘이 의견 존중하기로 했어. 다만 법원 아동심리 상담사 요청했지. 하늘이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달라고 요청했어. 변론 당일 아침 하늘이 일찍 일어났어. 나보다 먼저 일어나 옷 입고 있었지. 제일 좋아하는 하늘색 원피스 입었어. 머리도 스스로 빗고 있었어. 나는 뒤에서 머리 묶어줬어. 손 떨렸지. 하늘아, 정말 괜찮겠어. 하늘이가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 네, 엄마, 나 잘할 수 있어요. 강희 이모가 용기 주셨어요. 강희가 전날 밤 하늘이와 오래 이야기 나눴다고 했어. 무슨 이야기 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하늘이 눈빛 달라져 있었지. 법원 가는 차 안은 조용했어. 하늘이는 창밖 보며 조용히 말했어. 엄마 아빠 보면 무섭지 않을까요? 나는 하늘이 손잡았어. 무서우면 나를 봐. 엄마 항상 너 보고 있을게. 하늘이가 고개 끄덕였어. 법정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 하늘이가 심호흡 3번 했어. 그리고 고개 들어 나를 바라봤어. 엄마 괜찮아요. 나 잘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용기 났어. 우리는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어. 남편 앉아 있었어. 하늘이 보자 표정 굳어졌어.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 시어머니는 고개 돌렸어. 하늘이를 외면했어. 손자를 외면하는 할머니 모습이었지. 재판 시작됐어. 판사가 하늘이 부드럽게 불렀어. 하늘이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어.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당당했지. 심리상담사 옆에 앉았어. 따뜻한 미소 지으며 하늘이 안심시켰어. 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 하늘이 긴장되지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급할 것 없어요. 하늘이가 고개 끄덕였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 네, 조금 떨려요. 하지만 괜찮아요. 판사가 따뜻한 미소 지었어. 그리고 질문 시작했어. 집에서 어떤 일들 있었나요? 기억나는 대로 말해주세요.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어.
명절 때마다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음식 만들었어요. 새벽 4시에도 일어나셨어요. 밤 늦게까지 준비했어요. 하늘이 목소리 조금 떨렸어. 할머니는 맛 없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맛있었는데.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는데. 판사가 고개 끄덕이며 계속 물었어. 엄마와 아빠는 어떠셨나요? 하늘이가 잠시 멈췄어. 심리상담사가 등 가볍게 토닥였어. 하늘이가 천천히 말했어. 아빠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울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움직였어.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 하지만 변호사가 손으로 제지했어. 하늘이가 계속 말했어. 목소리 점점 작아졌어. 한 번은 엄마 손목에 시퍼런 멍이 있었어요. 넘어졌다고 하셨는데 하늘이 눈에서 눈물 흘렀어. 거짓말인 거 알았어요. 엄마가 늘 새벽에 울었거든요. 화장실에서 소리 안 나게 울었어요. 법정 조용해졌어. 판사도 변호사들도 모두 하늘이 바라봤어. 내 눈에서도 눈물 흘렀어.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지. 이설이 내 손 꼭 잡아줬어. 판사가 다시 물었어. 목소리 더 부드러워졌어. 엄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늘이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어. 눈물 닦으며 말했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항상 나한테 잘해줬어요. 아프지 말라고 했어요. 행복하라고 했어요. 하늘이 목소리 커졌어. 근데 엄마가 제일 아팠어요. 나는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 말에 법정안이 숙연해졌어. 시아버지도 고개 숙였어. 하늘이 증언 끝났어. 심리상담사가 하늘이 데리고 나갔어. 나는 자리에 앉아 울었어. 이설이 내 어깨 두드렸어. 강희가 손수건 건넸어. 다음은 남편 측 반대 신문 차례였어. 하지만 남편 측 변호사 고개 저었어.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어. 10살 아이 증언 반박할 수 없었던 거야. 아니, 반박하면 안 되는 거였지. 그리고 이설이 새로운 증거 제출했어. 남편 회사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이었지. 강희가 몇 주에 걸쳐 조사한 자료였어. 스크린에 내역 차례로 떴어. 고급 레스토랑, 특급 호텔, 명품 백화점 모두 개인적 용도였어. 피고는 회사 법인 카드로 사적 지출 반복했습니다. 그것도 내연녀와 함께요. 이설 목소리 법정에 명료하게 울렸어. 스크린에 또 다른 사진 떴어. 남편이 모르는 여자와 호텔 들어가는 사진이었지. CCTV 화면이었어. 날짜는 202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어. 내가 집에서 혼자 설거지하고 있던 바로 그날이었지. 남편 얼굴 하얗게 질렸어. 시어머니가 남편 쳐다봤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 입 벌렸다 다물었어. 이설이 계속 설명했어. 내연녀는 회사 격리 직원입니다. 법인카드 함께 사용했습니다. 횡령 혐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증거 나왔어. 문자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호텔 투숙 기록 모두 외도 명백히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지. 남편은 고개 깊이 숙였어. 변명할 수 없었지. 판사가 남편에게 물었어. 이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은 한참 침묵했어. 입 열었다 다시 다물었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어. 변명도 항변도 없었지. 판사가 서류 정리하며 말했어. 다음 기일 최종 변론과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재판 끝났어. 법정 나오는데 다리 후들거렸어. 하지만 마음 가벼웠어. 무거운 짐 내려놓은 것 같았지. 하늘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하늘이를 안았어. 꽉 안았지. 고마워 하늘아. 정말 고마워. 하늘이가 내 등 토닥였어. 엄마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 이제 행복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 안고 있었어. 세범이 옆에서 울고 있었지. 강희도 눈가 손수건으로 닦았어. 이설이 밝게 말했어. 이겼어요. 사실상 이겼어요. 법원 계단 내려왔어. 6월 햇살 따뜻했어. 하늘이 맑았지. 바람 불었어. 따뜻한 바람이었어.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식사했어. 조촐한 축하 자리였지. 강희가 샴페인 주문했어.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해요. 우리는 잔 부딪혔어. 하늘이는 주스 들었지. 모두 웃고 있었어. 행복한 웃음이었지. 식사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어. 하늘이가 먼저 샤워했어. 나는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 바라봤어. 불빛들 반짝였어. 아름다웠지. 핸드폰 울렸어. 모르는 번호였어. 받았지. 시어머니였어. 목소리 작았어.
며느리.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어. 처음 듣는 말이었지. 1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어.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어. 이제 늦었어요. 전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에요. 전화 끊었어. 더 이상 그들과 연결될 이유 없었지. 10년, 2년 완전히 끝났어. 며칠 후 아파트 등기 내 이름으로 바꿨어. 드디어 내 집 됐어. 아버지가 주신 집이었지. 등기소 나오며 하늘 올려다봤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인사했어. 눈물 났어.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지. 이설과 강희와 세봄에게 감사 선물 보냈어. 이설에게는 꽃다발과 편지, 강희에게는 고급 샴페인, 세봄에게는 케이크 보냈지. 편지에 이렇게 썼어. 당신들 없었다면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제 인생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희가 전화했어. 고마워할 건 우리가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이긴 거예요. 강희의 목소리 따뜻했어. 이제 정말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7월 됐어. 나는 하늘이와 함께 아파트로 이사했어. 집 많지 않았어. 새로 시작하는 거였지.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채울 거였어. 하늘이가 자기 방 꾸몄어. 분홍색 커튼 달았어. 인형들 놓았지. 책상도 새로 샀어. 하늘이 행복해 보였어. 엄마, 여기 너무 좋아요. 나도 웃으며 대답했어. 그래, 이제 우리 집이야. 저녁 함께 먹었어.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지. 하늘이 맛있게 먹었어. 엄마, 세상에서 엄마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그 말에 눈물 났어.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지. 밤 됐어. 하늘을 재우고 거실에 앉았어. 조용했어. 평화로웠지.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어. 아버지 편지 다시 꺼냈어. 마지막으로 읽었어. 우리 딸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편지 가슴에 안았어. 네, 아버지 이제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해요. 창밖 보니 별 보였어. 반짝이는 별들이었지. 아버지도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계실 것 같았어.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지. 나는 새로운 삶 시작했어. 아버지 축복과 함께, 딸 사랑과 함께, 그리고 나를 도와준 사람들 응원과 함께 이제 정말로 행복하게 살 거였어. 1년 흘렀어. 2026년 7월이었지. 여름 햇살 따갑게 내리쬐었어. 나는 작은 카페 열었어. 아파트 1층에 있는 조그만 공간이었지.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시작한 가게였어. 카페 이름은 하늘의 정원이야. 하늘이가 지은 이름이었지. 딸 이름 따서 지었다고 했어. 나는 그 이름 마음에 들었어. 하늘처럼 맑고 따뜻한 공간 되길 바랐지. 카페 작았지만 아늑했어. 창가에는 화분들 놓여 있었어. 내가 직접 키운 식물들이었지. 바질, 민트, 로즈마리, 향기로운 허브들이었어. 손님들 좋아했어. 메뉴 간단했어. 커피, 차, 그리고 수제 케이크. 케이크는 내가 직접 만들었지. 하늘이가 방과 후에 와서 도와줬어. 딸과 함께 일하는 시간 행복했어. 강희가 자주 왔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들렀지. 커피 마시며 이야기 나눴어. 강희는 여전히 사업하고 있었어. 더 크게 확장했다고 했지. 카페 분위기 좋네요. 당신이 주위 둘러보며 말했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작지만 제 공간이에요. 강희가 고개,